오늘은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부족한 오행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나 적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현재 시점 운의 변화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상생 구조는 어떤 식으로 상급과 관계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부족한 오행은 당연히 사주에 금이 없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는 법, 군인, 경찰, 의학, 운송, 경영, 경제, 그리고 의학도 이제 보건에 관련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를 찾으려면 먼저 격국을 잡아야 되고, 뭐 부족한 이것은 인연법으로 보는데, 인연법도 육신으로 보는 게 있고 오행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사주에서 진로를 찾으려면 일단 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격국은 인월의 정화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인격. 그러면 1번 정인격은 정관을 만나서 관인상생을 해야 됩니다. 관인상생이 있고, 관인상생을 해서 상관을 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관폐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정석은 명리학적으로는 상관격에 상관폐인으로 말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정인격에서 상관을 폐인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관을 구한다는 거예요. 관을 구한다. 그러면 충분히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근데 정인격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정인격의 조건을 알고서 말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1번 근황한가 보고, 2번 인황한가를 봐야 됩니다. 인황한가. 근황하면 폐인이 잘 안 됩니다. 상관을 제어할 수 없다. 상관이 이제 뿌리에 힘을 얻어서 이 상관이 세집니다. 그래서 근황하면은 상관생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폐인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인황하면 관인상생을 합니다. 관인상생을 한다. 이 사주는 정화가 이렇게 뭐 4, 5, 뭐 이렇게 그렇게 화기에 뿌리를 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을 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관인상생을 하고, 폐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있는 관은 암장에 있습니다. 암장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에 있기 때문에 이 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개수니까 이것을 살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상생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정의는 폐인에서 구하면 정관을 구합니다. 사주는 없지만 정관을 구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으로 폐인이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급수가 일반인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런 자들이 충분히 공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직에 갈 수 있다. 근데 근황하면은 폐인하기가 힘들다. 급수가 이제 일반인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옛날로 같으면 양반, 과거 시험 볼 수가 없다. 그런 형태로 읽으시면 되고, 근황에도 공무원이 되는 사주가 있습니다. 가끔. 그리고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관인상생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업무적이나 직무 성향 등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재생관이 되나 봐야 된다. 이게 재생관은 책임자 능력이죠. 책임자 능력이고 45세 이후를 직장 보장을 할 수 있는지 그 기운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무재입니다. 무재. 금이 재성이기 때문에 무재하다. 그래서 재생관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법 해가지고 개인 재능으로 갈 수 있는가, 개인 재능을 소유하였는가. 이 사주는 겁재가 없습니다. 병화라는 겁재가 없다. 다시 격국으로 가면 상시는 정관이 되겠고 구시는 겁재가 됩니다. 겁재. 그래서 사주에는 구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쥐가 그리 높아지진 않는다.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인급적으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재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인격의 재극인은 재물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재극인하면 상관생계로 갑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뭘로 보는 거냐면 사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일단 격국에서는 관인상생을 해서 상관을 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공직에 나아가려고 한다. 인월이니까 이 나무가 진중에 개수를 먹고 컸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곳, 그러니까 연구 성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어느 물을 먹었냐, 축토물을 먹었는지, 정신적으로 있는지, 진토의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환경에서 이렇게 나가서 써야 되는 경쟁적인 진중의 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연구 성향의 간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적 행정이나 교육보다는 행정에 가깝다, 사무적이다, 이런 거죠. 사무적 지식을 먹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육신으로는 재가 없으니까 당연히 재생관이 안 됩니다. 재생관이 안 된다.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것은 부인 역할이라는 부부 역할에서 이 재생관이라는 재는 부인, 이건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지내게 된다. 떨어져 지내라. 1번 떨어져서 지내라. 뭐 주말 부부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주말 부부.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의 역할을 안 하니까 맞벌이가 벌어집니다. 맞벌이. 이런 것들도 벌어진다. 지금 하는 강의는 초보용 강의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디테일한 강의는 아니에요. 일단 재생관은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인연은 없는 것을 인연으로 해라. 그래서 인연은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야의 인연을 만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금과 수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금수의 직업이나 오행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인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볼 때 남편이 금직업에 금을 가진 직업에 있으면 좋다. 금수를 많이 가진 사주가 인연이 오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남편이 군인이고 사주에 물이 막 임자 뭐 이런 식으로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인연적으로 온다라는 거죠. 인연적으로 온다. 그리고 나서 운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운은 왜 왔는가?
그래서 이 사주는 2019년 지금 왔는데 경자년 경금이 망종 6월 6일부터 경호달부터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때는 보통 입춘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주를 오래 하다 보고 운을 보다 보면 전에 올 때 이 기운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저도 물론 이때부터 기운을 읽어주지 내년에 입춘부터 운이 바뀝니다. 뭐를 하세요 라고는 말은 하지는 않는다. 2019년 6월 6일 망종부터 기운이 바뀝니다. 그래서 경호달부터 경자년 운이 살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운을 볼 때 간단합니다. 운은 그죠? 이 사주는 무엇 때문에 공부하죠? 그렇죠. 운을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나머지 결국 말해봐야 잘 맞추는 게 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기해년인데 기해년이고 밑으로 쓰겠습니다. 기해년이고 내년은 경자년이 됩니다. 이것은 운 보는 방법입니다. 운 보는 방법. 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습니다. 운 보는 것. 운 보는 방법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하려면은 저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경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경금이 운에서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내가 운을 가는 게 아니고 운이 나에게 오고 있다. 이 사주에 경자년을 갖다가 붙여야 됩니다. 경자년. 아주 간단합니다. 경자년이면 갑경충합니다. 이 격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냐면 정인격은 겁재가 격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의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할 구자 써서 구신이라고 한다. 이 신자를 붙이는 것은 오행에다 붙이는 건 안 되고 육신에 붙이는 겁니다. 용어는. 그래서 일단 직업 변동이 온다라는 거죠. 직업 변동이 내년에 온다라는 거죠. 직업 변동이 온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올해는 안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안 일어났지만 내년에 간단하게 그럽니다. 내년에 직업 변화가 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직업 변화가 온다. 근데 지금은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올해의 운은 그렇죠. 안 믿죠. 그래서 올해의 운은 누가 나를 직업적으로 유혹을 했다. 그 격이 기해년에 합거가 됩니다. 합이 됐다. 격이 합이 된 것은 유혹을 받게 된다. 직업적 유혹을 받는다. 그렇죠. 유혹을 받는데 이 사주는 무제사주입니다. 무제사주이기 때문에 경영자가 될 수 없고 경영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관을 쓰려면 근황상관으로 해서 상관생계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근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생계는 쓰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유혹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그렇죠. 직업적으로 제의받거나 유혹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유혹을 받았답니다. 뭘 같이 하자. 근데 하면 안 되죠. 근데 운은 뭐냐면 직업의 틀이 무너질 때가 왔다. 그래서 분명히 제 말을 듣진 않고 분명히 직장을 때려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또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볼 때는 부족한 오행,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연,
그리고 운의 변화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예, 운의 변화도 오행으로 보는 법, 육신, 격국, 물상 여러 가지 관법들이 있습니다. 왕세로 보는 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정인격들은 이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때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분하는 방법을 모르고 명리를 해석하는 것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해석을 해봤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설 쓰는 거지. 자평법에 맞춰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정인격에 대해서, 정인격이 근약해야 된다는 거죠. 근약해야 관인상생을 하고, 근황하면 상관생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말이 다르고 급도 다르고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부족한 오행을 응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는가, 찾아 나가야 되는가, 종합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운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략하게 이 합이라는 것을 각기합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기합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격에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이게 각기합을 오행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육신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오행적으로 무엇을 갖추었는지 안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어떤 이론을 접목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관이 왕한 것은 근이 있어야 왕한 것이라는 거죠. 그냥 이 글자는 상관 왕한에 식상이 왕한에 이런 것보다는 이 근을 갖추면 식신이나 상관이 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정인이 식상을 눌러서 관을 구하는 사주인지 정인이 관만 만난 건지에 따라서 사주가 모두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고 진로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정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